과거에도 사실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었어요. 국가는 아주 옛날부터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 징집도 해야 되고, 그죠? 국민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옛날부터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지금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일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 권력이 과거 옛날보다 훨씬 민주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민주적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냐? 과거에는 독재 정권이라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시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민주적인 정부지만 과거의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은 독재 정권이었을 때보다 더 실질적인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들을 가져왔어요.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죠. 빅데이터, AI인데 IoT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하면 내가 명시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하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정보 수집되는 거는 그건 아주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지금은 나도 모르게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의 개인정보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교통카드 이용하셨죠? 내가 개인정보 제공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로 이미 카드 회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근처 기지국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IoT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정을 해준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온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냉장고가 지능화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oT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일반화되면 될수록 그냥 나의 모든 어떤 성향,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1차적인 목적으로만 수집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2차, 3차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처리자들이 관여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 앱을 개발한 업체도 존재하고 애플이라는 플랫폼 업체도 존재하고 거기 있는 정보가 또 다른 어떤 분석 업체로 넘어간다면 그럼 빅데이터 분석 업체까지 연관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정보들이 계속 여러 업체들 사이를 경유하면서 많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내 개인정보에 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가 복잡해지고 나아가서 이제 개인정보가 국내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내 개인정보는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서버에 머물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관여가 되면서 이제 보안 위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점점 달라지는 정보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00년 초중반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이제 산업계에서 한 거죠. 정부는 이걸 수용을 한 거고. 근데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동의를 받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쉽게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해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기업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누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대는 뭘 좋아한다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또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악된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6년 이전부터 각 정부 부처별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법안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젠 A기업, B기업의 데이터를 서로 결합을 해주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26차례에 걸쳐서 3억 4,7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2017년에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데랑 20개 기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실 2019년에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검찰은.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한 거는 이건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법에 어긋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불법인데 이것대로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발을 하고 2017년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대통령 산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 제도의 혁신 해커톤이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만 갖고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갖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끝장 토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여러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개인정보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4월에 해커톤을 개최를 했었고 이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8년 11월에 정부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이고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고 신용정보법은 우리가 이제 금융거래하는 신용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입니다. 1년 정도 논란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됐고 며칠 전에 8월 5일 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쟁점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아까 해커톤에서의 합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커톤에서는 아까 2016년에 문제가 된 게 뭐라고 했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일부 식별되지 않게 처리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그게 개인정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가 모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커톤에서 비식별이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 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간주를 한다고 개인정보, 인계 개인정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개인정보라고 판명이 되면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커톤을 통해서 일단 개념 체계를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긍정적인 합의였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런 식으로 개념 체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해커톤에서는 사실 저 1번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4월에는 그럼 가명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문건을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학술 연구 슬래시 학술 및 연구하고 꺽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합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합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학술 연구라고 주장을 했고 산업계는 학술 및 연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학술 및 연구라면 연구는 학술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학술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산업계의 요구였고 시민사회는 아니다.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 부분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정부가 추진을 하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열받게 하는 거는 마치 이 해커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문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